안녕하십니까. 박기조 사무처장님 모시고서 자유한국당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네,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한 지 예, 일주일 만이죠? 예, 맞습니다. 예, 국회에 복귀했습니다. 오늘 그 이야기 중심으로 하신다고. 네, 네. 예.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지난주 토요일 날 예,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좀 했습니다. 예.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방송 장악 처지,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혼란함에 대해서 따끔한 회초리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네,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언론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바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예. 좀 일부 좀그 언론은 많이 지지하는 것 같은데. 언론은 많이 지지하는데 국민적 지지라든지 확산이 좀 안 좋죠. 저희가 이제 그날 집회를 좀 보면서 느꼈던 점은 97년도에 저희가 이제 정권을 좀 뺏기고 진짜 혹독한 그 야당 생활을 했는데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서 그때 생활을 좀 되돌아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시대가 좀 흘렀구나, 시간이 흘렀구나. 예. 비로소 이제 그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또 구호를 외치니까 우리가 야당이 됐다는 걸 좀 실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, 그날 현장에서는 손이 잘 좀 올라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목소리가 목적까지 나오는데 이게 힘있게 이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피켓도 드셨어요? 네, 있습니다. 아니 근데 너무 일찍 철수한 거 아닙니까? 야성이 좀 약한 거 아닌가요? 그런 언론의 지적이 예. 있었습니다. 예. 너무 좀 야당으로서 좀 투쟁력이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, 예.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.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. 네. 저희가 정기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각종 이제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네.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. 야당으로서는 이 좋은 장을 포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좀 안 맞는 거죠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내에 들어가서 정기국회 임한다 하더라도 네. 또 장외 집회 관련된 그런 기본 정신은 좀 이어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돼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좀 높게 좀 나와 있는데 그런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서 온라인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장외 집회를 좀 대신해서 전술핵이 소형 핵폭탄이 그렇죠. 말하는 거예요? 예, 작은 과거에 거? 우리가 좀 있었는데 이제 미군이 이제 빼갔죠. 근데 네. 지금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 또 힘의 균형 또 무기 체계의 균형이 지금 깨졌습니다. 근데 기존의 우리나라 무기 체계로 안 되기 때문에 전술핵을 좀 들여오서 그 평형을 좀 균형을 좀 찾자라는 게 우리 좀 보수의 좀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정기국회 앞두고 특히나 이제 MBC 네네. 사장 거치 문제와 관련해 예, 가지고 그 뭐 장애로 나가는 것이 뭐 명분이 있냐 뭐 그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 네네. 가운데 뭐 일주일 만에 예. 바로 그냥 들어오니까 예?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명분 없는 장애 투쟁이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잘 돌아오셨고요. 예, 예, 잘 돌아왔고 이제 야당 본연의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네. 현장에 아까 가 계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좀 많은 분들 모였다고 홍준표 대표는 10만 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, 그건 예. 아니죠. 그건 아닌 것 같고.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경찰 수산을 따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. 과거에는 암으로 10만 명. 과거에는 뭐 경찰 추산 이래서 이렇게 좀 부기를 해서 예.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 나가는 이번에는 저도 좀 이상하게 예. 경찰 추산을 이렇게 발표가 안 돼서 아마 그 부분을 우리 홍준표 대표가 아마 지적을 좀 한 것 같습니다. 제 분위기로 봐서는 경찰이 직무유기를 했군요. 모르겠습니다. 왜 그 발표했는지 예.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. 현장에 있는 저의 그런 뭐 분위기로 봐서는 뭐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10만 명은 적기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예. 예. 이번에 이제 그 뭐 모인 분들이 네네. 여러 각계층에서 모였을 거 아닙니까? 특히나 네네.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예.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임들도 상당히 많이 모였다면서요?
연설 중간중간에 예. 많은 호응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아마 태극기 집회 하신 분들로 보이는 분들의 구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저도 현장에서 그걸 예. 좀 들었고요. 그래서 좀 격한 표현도 좀 있었고, 네. 근데 대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보수 우파는 굉장히 점잖습니다. 그 10만 명 가까이 있는 그런 인파 속에서도 상당히 네. 좀 차분하고 좀 냉정함을 처장님도 10만 명으로? 저는 그렇게 보고 10만 명으로. 확신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이번 집회에서 성격이 이제 예.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지만 저는 그동안 이제 최순실 건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보수가 굉장히 좀 말도 좀 못하고 한편으로는 소가리를 하고 할 소리를 잘 못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 보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 첫 시점이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에 나름대로 그런 정책 의미를 좀 두고 앞으로 보수 우파가 이런 그런 유의 행사를 좀 하면서 점차 이제 목소리를 좀 내고 또 조직화를 좀 점차 해가지 않느냐. 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장애투쟁의 성과를 이제 좀 그래도 네네. 이제 좀 해석하시자면 이제 그런 쪽으로. 그렇죠. 예. 예, 근데 예. 직접적인 어떤 대정부 투쟁에 대한 어떤 성과는 사실상 글쎄, 이건 없었네요. 이제 언론에서 예. 그 평가가 이제 워낙 이제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. 요즘 언론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. 아니요, 조중동과 KBS, MBC 뭐 이렇게 다들 예, 우리 적극 팡팡뉴스 지지하고 팡팡뉴스는 팡팡뉴스가 좀 팡팡뉴스도 저희 뭐- 자유한국당 유일한 좀 대변지 같습니다. 같이 중립적이기 때문에. 예. 네. 언론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. 사실 뭐 특정인 또 특정 언론을 대변하려고 저희가 좀 그런 좀 집회를 한 건 절대 아닙니다. 네.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언론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물론 이제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문제가 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이어지는데 단지 이제 정권이 바뀐 것뿐이지 언론 환경은 크게 좀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네네. 뭐 여러 가지 좀 뭐 과거에는 그럼 너희들이 좀 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뭐 반성할 부분 또 지적할 건 정기국회가 열리죠? 예, 뭐 맞습니다. 그러면은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네요. 이제 공적 준비를 많이 하셔서 원내 그렇죠. 의원님들이. 정기국회가 열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또는 이제 상임위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부 여당 여러 가지 좀 뭐 난백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힘으로 그거는- 보여줬어요. 오늘 좀 그렇죠. 전에 그 김일수 우리 네네. 헌법재판소장. 헌법재판소 소장 예. 부결됐습니다. 예. 그렇죠. 야당의 힘을 보여줬어요. 또 민심에 반영됐다고 봅니다. 그동안에 민심까지는 아닌 것 같고 헌법재판소장의 야당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요. 국회의원 예,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뭐 야당의 국민의당이 그렇게 한 예, 거죠. 예.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. 예. 자,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죠. 이번에 네. 그 장외투쟁에 대한 아까 의미를 좀 하셨는데 어찌됐든 정기국회 전에 지지층 결집 효과는 확실히 있었고 예. 또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것도 한번 존재감도 네. 보여줬고 예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기국회를 통해 가지고 대정부에 대한 비판과 뭐 네. 대안도 모색하겠다. 그렇죠. 뭐 이렇게 맞습니다. 가신다는 거죠. 그렇다 하더라도 예. 장외에서 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병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네.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투트랙은 그대로 유지를 기본적으로 기존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안보 문제는 어찌됐든 예.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장애투쟁에 대한 걸 좀 마무리하고 네네. 우리 권선택 시장님 거취와 관련돼서 예. 지역 내에서 특히 이제 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목소리가 없었어요. 네네. 근데 오늘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. 사실 현직 네. 시장님이 지금 이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. 어떻게 보면 참 민감한 문제고 좀 껄끄러운 문제입니다. 근데 대법원 판결이 곧 예정돼 있다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판결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에 엄청난 그 판도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.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
조금 가볍게 좀 언급하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판결이 추석 연휴 전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그렇게들 있는데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예. 일단 두 가지 6월 일단 두 예, 가지지 예. 않습니까? 예, 일단은 뭐 혐의에 대한 무죄와 유죄에 대한 부분인데 예, 예. 그거 뭐 그 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이런 건 없으시죠? 일단은 이제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. 예.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이제 대법원, 저 고등법원에서 네.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징역 6월, 네. 집행유예 2년을 좀 선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최종 결론이 나겠죠. 이제 우선 이제 좋은 쪽으로 네. 고 시장님 살아났을 경우,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됐지만은 이제 또 낙마했을 경우에 두 가지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. 민주당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 될 상황, 또 우리 내부에서 또 검토할 상황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권 시장님이 이제 살아났을 경우에, 예. 권 시장님이 아마 지금도 살아있기는 한 거잖아요. 살아있는데 아직 살아나는 게 아니고 무죄 판결. 그렇죠. 정확하게는 무죄 취지 또는 무죄 판결이 났을 확정이 경우에는 되느냐? 네, 확정이 됐어요. 확정이 되면은 당장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그걸 이제 해명을 하고 또 심판을 좀 받고자 했겠죠.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. 네. 그래서 출마를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준비해왔던 분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. 또 그 문제가 좀 매끄럽게 해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네. 공천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뭐 말은 안 왔고 뭐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지만은 몇몇 분들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일단은 그분들과의 관계 설정이 네네. 좀 어떻게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어떤 복잡한 문제로 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. 그 문제로 일단 넘어가기 전에 무죄가 됐을 시 아마 권 시장 쪽에서는 전 정권에서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의한 일종의 정치 보복 또는 탄압 뭐 등등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 않을까요?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예. 그동안에 이제 시장인직을 지금 취임한 직후에 내내 지금 법적인 소송에 지금 시달렸죠. 예. 또 시정을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굉장히 발목을 좀 잡았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심판을 좀 받겠다 이런 좀 자세를 하겠죠. 예, 본인이 일을 못한 것도 결국은 그런데 기인했다라고 어리면 책임을 완전히 전가시켜가지고 오히려 지금 야당인 한국당 쪽으로 그렇게 공세를 펼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좀 헌법 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. 지금 미리 예단하는 거는 좀 안 되지만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파기환송에 대해서 다시 또 징역형을 받은 것이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결정을 좀 존중해야 될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뭐 상황 또 법조계의 그런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그거는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. 네. 개인적으로. 그렇죠.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유죄일 경우 이제 유죄일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지금 유죄일 경우에는 예측을 당장 하시는?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예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좀 있고 네. 또 말은 못하지만은 대놓고 요새 준비하시는 분 누구예요? 민주당 쪽에서 대놓고 준비하시는 분요? 뭐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실명을 좀 거론하기 그렇고요. 또 말은 못하지만은 권 시장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
내부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오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뭐 실명은 저희가 네네. 뭐 보도상에 알죠. 나온 해보시죠. 거니까 네, 일단은 네, 예 뭐 저기 이상민 의원께서 예, 예. 뭐 한번 나오셨고 허태정 구청장은 뭐 꽃놀이패 얘기까지 나왔고 네, 예, 그다음에 최근에 박범계 의원까지 나왔어요. 네네. 일단은 세 분 정도가 그렇죠.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몇 분 되네요. 박병석 의원은 지지난주인가요? 예, 네네.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어떤 네네. 상황이 돼도 난 출마하지 않겠다. 이 세 분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네요. 뭐 남의 당 얘기하기가 참 그렇게 그럼 이 중에 예를 들어 원래 이제- 나왔기 때문에 예. 원래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건데 한 번 더 재평한다고 예. 생각하시고. 지금 허태정 청장이 예.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준비한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고요. 예,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예, 모른 척. 이상민 잘 알아요. 이상민 의원 역시 예. 시의원들 통해서 예. 밑작업을 좀 하는 걸로 예, 예. 알고 밑작업. 있습니다. 네. 네네. 뭐 밑장박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네. 예, 나머지 분들도 뭐 그거 비슷한 유사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런 안 좋은 네.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겠죠. 예. 만약에 이제 당내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될 수 있겠죠. 그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그 출마자들 간의 교통정리 이거가 이제 하여튼 난제로 좀 꼽히겠죠. 그러면 이제 한국당에서는 역시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뭐 네네. 하여튼 뭐 어떻게 되면 권 시장이 요즘 출마 예상자 살아나셔도 한국당도 한번 얘기해 네네. 주시죠. 출마 맨 예상. 처음에 제가 이제 박성현 전 시장만 얘기했는데요. 네. 네. 우리 육동일 전 교수도 좀 육동일 준비를 교수. 좀 네. 하고 있고요. 네.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현직 국회의원 이장우 동구국회의원 또 네. 정용기 또 대덕 국회의원 두 분이 좀 잠재적인 후보 현직 분으로 국회의원 분류가 좀 두 되고 분, 있습니다. 네. 정용기 의원하고 네네. 이장우 의원. 네. 그럼 뭐 현직 배제 이렇게 가면 뭐 이재선 의원도 사선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거는 좀 가능성 열어두지 않았나요? 네, 제가 좀 듣기로는 예. 아직은 뭐 그런 뜻을 뭐 이제 사석이나 또 예.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표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우리 좀 내부적으로는 네. 권 시장님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느냐 또는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게 좀 있을 겁니다. 아마 우선 박성효 전 시장님이 제일 지금 활발하게 좀 움직이시는데요. 기존에 권 시장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네. 어떻게 보면 좀 권 시장의 그동안의 시장으로서 네. 물론 이제 본인은 재판 때문에 뭐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정에 있어서 남맥상의 좀 보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겠죠. 네. 그러나 다른 분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만약에 권 시장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, 예를 들어 네. 아까 이제 호태전 지금 유성구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싸워야 되는 새로운 분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좀 있다는 게 우리 쪽에 좀 분석입니다. 네.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아직은 현직 시장에 누가 유리하다, 누가 불리하다 이런 어떤 야당인데 거는- 뭐 예. 어때요?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다 아는 얘기예요 요즘. 예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예. 우리 좀 권선택 시장님이 재판에 연루가 되고 예. 또 이렇게 대법원에 계류가 됐다는 것만으로 사실 좀 안타깝고 예. 좀 젠틀맨이십니다. 예, 네. 정말 우리 대전 박희조 시민의 시장님 어떻게 보면 참 젠틀맨이라고요. 그동안에 저희가 권 시장 재판이 있는 과정 속에 또 그 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입장 표명을 별로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. 예. 맞습니다.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.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? 권 시장님 그 신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또 사법부나 또 기타 여러 기관의 어떤 입장을 좀 존중해서 최대한 좀 자제를 했고 네. 발표한다더라도 정제된 표현을 좀 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 권선택 또 특정 당 소속의 권선택이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의 시장이기 때문에 좀 네.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
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제 그에 맞는 저희가 이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좀 있을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뭐 정치라는 것이 말 못하는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식사하면서 좀 네네. 물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네네. 조금 후보자들 면면을 네네. 좀 이렇게 분석해서 그럴까요? 뭐 얘기해 그걸 좀 주시면 따로 상황을 좀 한번 네, 뭐 더 따로 한번 이렇게 좀 좋을 것 해보겠습니다. 같아요. 예.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. 네, 예. 알겠습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청와대가 네네.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지역에서 청와대 입성하신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박 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겠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. 청와대 계셨어요? 그렇죠. 청와대 계셨었는데 지금 이게 몇 뭐 년도였죠? 하시는 청와대 계셨을 때가?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예. 좀 있었습니다. 예. 어느 자리에 계셨어요?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라고요. 예. 아유, 이게 좀 뭐 하는 일이 굉장히 좀 폭이 좀 넓어요. 예. 또 정확하게 좀 무슨 일 하는지 잘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. 유병우 맞죠? 이병우. 저기 정무수석 때문에 우리가 관심 예, 가졌던 우병우. 그거 아닙니까? 예. 우병우 수석 수석은 때문에, 예. 저 그 민정수석이라고요. 아, 예, 거기는 이제 사법기관 또 그렇군요. 국정원을 좀 민정. 담당하는 예. 이제 그 정무수하고 좀 저 분야가 좀 다릅니다. 예.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예, 담당하는 데고요.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이제 우리 본부라고 하는 청와대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많은 언론의 관심을 가졌는데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문재인 그 정부에 들어가신 분들이 손꼽을 정도입니다. 근데 좀 당을 좀 떠나가지고 좀 아쉬운데요. 어쨌든 간에 당을 좀 떠나서 우리 지역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청와대라든지 또 행정 각 부처에 좀 가서 박영수 역할을 좀 후보가 해줘야 들어갔죠, 되는데 가까이. 예,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청와대 생활 네. 보기와 달리 예. 일은 굉장히 좀 뭐 이제 고도의 어떤 집중력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한 사실 일입니다. 청와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네.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데, 근데 그 아침부터 또 퇴근하기까지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.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. 뭐 고도의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어공들은 대충 밥 먹으러 다니고 술 마시러 간다.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. 네, 맞습니다. 그 청와대 구성원들이 정부에서 파견된 그러니까 어공의 반대말 늘공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늘. 예. 늘 공무원. 늘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제 잠시 이제 청와대에 파견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예. 이제 캠프에서 있었던 분들도 일부, 또 저같이 이제 당에서 좀 파견된 분들 일부, 이분들은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어공으로 합니다. 어공, 예. 어쩌다 공무원. 예, 이게 이제 어쩌다 잠깐 있다가 이제 가는 이제 예.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뭐 능력이라든지 이제 뭐 충성도가 있는데, 역시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일에 대한 그런 뭐랄까 숙련도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. 근데 청와대라는 것이 국정을 좀 다 통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먼 위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어공들, 네. 어공들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, 이것도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또 저 자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무수석실에 있으면서 국회와 우리 청와대, 특히 정당과 또 청와대의 어떤 가교 역할을 좀 해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좀 제거하고 의사소통도 좀 하는 이제 좀 메신저 역할을 좀 하는 계실 그런 때 했었던 거는 어떤 일 하셨어요? 잘할 만한 거.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뭐 지금 얘기하면은 또 좀 그렇기 때문에 아니,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교 네네. 역할, 메신저 역할, 네네. 그또 밥 먹고 술 먹는 얘기 같아요. 그 가교, 소통, 메신저 예, 예. 이러면 결국은 뭐 만나서 장시간 서로 의견 근데 교환하고 그게 이런 거 상당히 아니겠어요? 좀 어려운 게 예. 일반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 비공식적인 얘기는 예, 근무 시간 이후에 이제 가벼운 뭐 술자리라든지 저녁 예. 자리만 해야 되는데, 예, 청와대라는 근무라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.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는 얼리버드라고 해서 뭐 6시 전에도 이렇게 출근을 좀 뭐 요구받고 그랬는데 유명하죠. 일찍 일어나는 새가. 예, 예. 근데
그 이후에는 조금 완화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새벽같이 나와야 되는 참 고된 사실 좀 일입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술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심장 아니고는 그렇게 못합니다. 다 먹더라고요, 근데 다 먹더라고. 내가 보니까 체력이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 강심장인 분들입니다. 예. 그래서 총애를 많이 받는 분들. 그 청와대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지만은 그 일 자체는 상당히 좀 단순하고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? 사진. 여기가 지금 집 배경이 지금 녹지원이라는 데입니다. 제 바로 앞에가 이제 원래는 이제 직전 대통령은 청와대 이제 본관에 있었거든요. 이제 본관에 있다가 비서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이제 그 비서동의 바로 앞입니다. 바로 앞에를 좀 보고 좀 있는데요. 저 뒤에 있는 소나무가 아주 녹지원에 관람을 하면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아주 명품이죠. 박 소장님 인물이 너무 좋으시고 늙은 것 같아요. 예. 너무, 저 얼굴이 약간은 조금 좀 시니컬하게 나오는 게 일 때문에라기보다는 아침에 일찍 나오고 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좀 얼굴이 조금 굉장히 겸손하시네요. 우리 예? 박 사장님 너무 겸손하세요. 예. 자랑을 해야지.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네. 지역에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올라가셔서 네. 지금 지역의 일을 좀 대변하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가서 좀 대신 좀 호소 좀 해주고 일도 좀 대신 좀 봐주고 이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, 네네. 예, 앞으로 조금 더 심층적인 네네. 예, 주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. 네네. 예, 추석 연휴 밥상에 올라갈 네네. 지역 정가 소식들, 예, 비하인드 스토리, 예. 예, 좀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이번 추석이 아무래도 예. 연휴가 굉장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이 많이 이동하는 아마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아마 네. 저같이 이렇게 정치에 활동하는 분, 내년에 출마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뭐 소프트하고 품격 있으신 우리 박희조 처장님 모시고서 품격 있고 소프트한 얘기로 들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